프랑스가 사랑한 화가 베르나르 비페의 미술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피카소보다 작품을 비싸게 팔았던 고통과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베르나르 비페. 오늘은 그의 미술관을 돌아보며 작품과 생애에 대하여 소개하게 된 큐레이터 이민서입니다. 베르나르 비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8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2차 대전과 생활고등을 겪으며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혼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비페의 천재적인 미술적 재능을 알아본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술 선생이 추천한 명문 미술학교에 15살의 나이로 조기 입학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비페의 미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던 어머니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된 비페는 학교를 그만두고 우울과 심각한 생활고를 겪으며 방 안에서 그림만 그립니다. 우울한 그의 심경을 대변하듯 이때 그린 작품들 속의 사람들은 모두 우울한 표정이며 가난에 시달렸던 비페는 그림 그릴 도구조차 마땅치 않아 커튼이나 식탁보에 남이 쓰다 버린 물감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 그림들이 모두 무채색인 까닭 또한 가난 때문입니다. 작품들을 보면 마치 난도질한 것 같은 자국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적은 양의 도구들로는 그가 원하는 만큼의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답답해했던 비페의 스트레스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페는 18살 때부터 자신의 그림을 세상 밖으로 들고 나옵니다. 거친 검은 직선과 전쟁 전후의 모습을 담은 그의 그림에 프랑스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개인 전시회를 열면 전시회가 아니라 폭동이라고 할 정도로 파리 거리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돈을 많이 번 후의 그림들입니다. 초기의 작품과 비교하자면 색채가 화려하고 다소 부드러우며 많은 양의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이 두껍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 회화에 인간의 절박함과 긴장감은 점차 사라지고 화려한 꽃과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는 점차 많은 부를 쌓게 되고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비싼 차와 성을 사들이자 상업적으로 변했다며 한순간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대 시리즈는 자신을 향한 환호가 야유로 바뀌는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비페는 자신의 얼굴에 직접 광대 분장을 하고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광대는 비페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지 웃음을 파는 광대가 아닌 자신만이 가진 감정과 예술에 대한 욕구를 누구보다 독특하고 개성있게 승화시킨 진정한 예술가로서 광대가 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광대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비페는 자신의 아내인 아나벨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열정적인 사랑을 그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녀의 초성화 시리즈를 그리거나 다른 그림들 속의 인물은 다소 거칠게 그렸지만 오직 그녀만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페가 어둡고 거친 그림들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 앞의 작품들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페에게 추상 회화를 그릴 것을 권유하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만의 작품 세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비페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의 작품들을 보며 비페만의 그림 특징들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작품들의 공통된 특징은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우울과 좌절감을 온전히 그림 속에 담아내는 것이 그만의 독특한 화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페는 구상회화의 마지막 화가라고도 불립니다. 구상회화란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실제할 법한 대상을 창의적으로 묘사하는 미술 장르를 말합니다. 베르나르 비페의 화풍이라고 하면 다들 거칠고 진한 검정색의 선을 떠올립니다. 그는 평소 그리던 작품들 뿐만 아니라
풍경화 등 거의 모든 그림에서 이 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거칠고 진한 검정색에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하나씩 보면 눈길이 가는 것이 바로 큰 사인입니다. 보통의 화가들은 모퉁이에 작게 사인을 표기하는 반면 뷔페는 냅다 크게 적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작품의 한가운데에 적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뷔페는 사인을 작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인까지 있어야 이 작품이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베르나르 뷔페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파킨슨 병에 걸린 것인데요.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살아갈 희망을 전부 잃게 됩니다. 평생 동안 매일 8시간 이상씩 그림을 그리던 그에게는 매우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어두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가 초기 화풍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은 브르타뉴의 폭풍입니다. 지금까지는 브르타뉴의 해변을 잔잔하게 표현했다면 이 작품은 매우 강한 파도와 거센 폭풍에서 그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이유를 잃은 베르나르 뷔페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평소와 같던 날 아나벨에게 꽃을 선물하고 평소처럼 작업실로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 죽음 시리즈입니다. 그는 굳어가는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완벽히 해석하지 못한 이 죽음 시리즈의 해골들은 베르나르 뷔페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 하였는지를 생각해보며 오늘 큐레이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르나르 뷔페 미술전 큐레이터 이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